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위한 아시아 지역 조별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지역 예선과 최종 예선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역사를 쓰게 될 텐데, 월드컵이 48개국 참가로 아시아 티켓도 더 늘어난 만큼 앞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한국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될 상황입니다. 틀린스만 감독이 설레고 긴장하는 그 첫 경기는 싱가포르입니다. 한국은 싱가포르, 중국, 태국과 같은 C조이고, 이 국가들의 피파 랭킹을 보면 중국이 79위, 태국이 112위, 마지막으로 싱가포르가 155위입니다. 우리 월드컵을 향한 첫 경기는 바로 155위 싱가포르와의 경기인 것입니다. 정말 긴장되지 않나요? 레벨이 엄청 차이나는 힘 빠지는 경기인데도 영하권 날씨임에도 예상 밖으로 65,000석이 매진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싱가포르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현재 대한민국은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실력이 출중한 초호화 라인업으로 구성이 된 팀이다 보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슈퍼스타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팬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별 예선은 월드컵 예선과 동시에 아시안컵의 2차 예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따라 아시안컵 조편성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역시 한국이 관심 가질 이유는 없고 싱가포르에겐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얼마나 실점을 덜 하느냐의 문제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맘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 스포츠는 이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심하지 않겠다고 했고, 틀린스만도 뮌헨이 3부 리그 팀에게도 패배하는 게 축구라면서 역시 이 경기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사고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때 방심했던 일본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피파 랭킹은 지금과 차이 없는 154위였고 일본은 52위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일본에서 열렸고요. 당시 일본은 혼다 다이스케, 오카자키 신지, 카가와 신지, 하세베 마코토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총출동하면서 골 잔치를 기대했지만 30개가 넘는 슈팅을 쏟아붓고도 끝까지 싱가포르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1982년 이후에 33년 동안 연승을 하던 기록이 있는데 이때 그 기록이 막을 내리기도 했죠. 한국은 싱가포르와 성인 대표팀끼리 붙은 게 무려 33년 전이라 데이터는 무의미합니다. 그 33년 전 경기는 1990년 아시안게임인데 정말 참고만 할 수 있는 당시 성적은 한국의 7대0 대승이었습니다. 역대 전적도 21승 3무 2패. 2패 뭐지?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절대로 방심은 금물이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밀리는 싱가포르는 무조건 두 줄 버스를 세우면서 버티다가 한방 역습으로 득점을 하려고 할 텐데, 침착하게 밀집된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와의 대결이 너무 옛날이라서 성인 대표팀의 전력이 감이 잘 안 오고 있는데, 대신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통해서 싱가포르 대표팀의 전력을 유추할 수도 있죠. 불과 8일 전에 한국 K리그 소속의 전북 현대는 싱가포르 원정에서 아챔 조별리그를 했는데 이때 상대가 라이언시티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전북이 점유율도 더 높고 공격을 더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5백을 앞세운 라이언시티를 뚫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으로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0대2로 패배 쓴맛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도 올 여름 프리시즌에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라이언시티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때도 라이언시티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반전까지는 1대1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추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그만큼 라이언시티의 수비가 나름 단단하게 5백 수비를 잘 해냈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이때 토트넘의 전반전 멤버는 케인을 비롯해서 쿨루셉스키, 메디슨, 손흥민이 모두 출전한 공격진이었습니다. 그걸 버틸 정도면 꽤 수비를 잘한 건데, 이번 싱가포르 대표팀 명단을 보면 라이언시티 소속 선수가 8명이나 있습니다. 피파 랭킹만 보면 100단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맘먹고 웅크린 탭백 수비를 했을 경우에 분명 뚫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감독은
일본인 감독인 타카유키 니시가야인데, 니시가야 감독도 라이언시티 경기를 봤지만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시티가 전북을 꺾은 것이 엄청나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건 맞다. 하지만 대표팀 수준과 프로팀 수준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상당히 경험이 많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역량을 100%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기합을 제대로 넣고 있는 듯 보였는데요. 싱가포르에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귀화한 송영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송영 선수는 한국에서 태어난 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고3 무렵에 싱가포르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송영을 영입한 건 홈 유나이티드인데, 이 팀은 앞서 언급한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의 전신이 되고 있는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2012년에 싱가포르로 간 송영은 2021년에 싱가포르의 시민권을 취득했고 곧바로 싱가포르 대표팀에 소집되면서 다른 팀 국가대표가 된 첫 케이스가 됐죠. 송영 선수는 싱가포르 귀화를 해서 한국 대표팀과 붙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나도 한국과 상암에서 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귀화하고 나서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 경기를 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면서 한국과의 경기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틀리스만 감독과 캡틴 손흥민은 싱가포르전을 앞두고 방심하지 않겠다면서 승리를 향한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전북이 라이언시티에게 패배하는 경기를 틀리스만 감독은 직접 현장에서 직관했는데, 그 패배는 한국 대표팀에 주는 경고였다. 싱가포르전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상대도 세트피스나 역습을 통해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다라면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죠. 캡틴 손흥민 역시 프리시즌을 떠올리면서 프리시즌 경기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라이언시티 선수들이 토트넘을 상대로도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 인상적인 선수도 몇몇 있었다. 축구에선 한 팀이 무조건 내려앉으면 전력 차와 관계없이 경기가 매우 힘들다. 일찍 선제골을 넣어야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칠 수 있다라면서 선제골을 넣기 위해 경기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공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한국 멤버는 역대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넘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는 역대 최고의 선수고, 최근 울버햄튼의 핵심 공격수로 떠오른 리그 득점 순위 6위 황희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창 끝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이강인도 있죠. 최근 이강인은 소속팀 감독인 엔리케로부터 감독으로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라는 극찬을 들으면서 맹활약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최강팀인 뮌헨에서 나홀로 모든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김민재까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리그와 구단에서 단순한 주전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또 미틀란으로 간 조규성, 셀틱의 오영규,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마인츠의 이재성 등등 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모두 소집됐기 때문에 패배는 있을 수 없죠. 싱가포르가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건 말레이시아와의 스시키컵 때였습니다. 당시 4골을 내주고 패배했는데 말레이시아 감독이 한국의 김판공 감독입니다. 당연히 싱가포르 감독은 일본인 그대로고요. 그때는 나름 서로 맞짱을 떴나 본데, 그래도 손흥민이 틀린스만 감독의 자율축구에 대해서 세밀함도 있다고 강조하고, 그 자체가 국가대표 레벨이 뛰어나서 가능한 거라고 한 만큼 무차별 골 폭격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전달에 바로 베트남 6대0이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힘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편안하게 경기하고 너무 많이는 넣지 말고 헤트트릭만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민재가 있는데 뚫린다고요? 무실점 5골 이상 예상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